그리고 이 대화에서 명태균 씨는 그 당시 통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통화는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입니다. 그 통화 내용을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고요. 그때 저 통화 내용과 관련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저 통화 당시에 대통령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 보면은 뭐 당에서 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그런 부연들, 그리고 저 대화가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보고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들어보시고 다시 또 전 녹취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일에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저기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끄는 거야. 네, 아시다시피 5월 9일에 이루어진 통화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때 다음 날 전화가 그 다음 날이 취임식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맞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으니까요. 앞선 녹취를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저 자막 내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건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장님무사라고 했다던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의 증언도 사실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녹취에서 명 씨는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장님무사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한다고 명 씨 스스로 녹취에서 확인했습니다. 녹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뒷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에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안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국정은 없었습니다.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습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녹취 시점이 점유해서 5월 9일이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일은 5월 10일인데 네. 그럼 오늘 녹취 내용만 가지고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이 5월 10일에 공천 공식 발표이거든요. 취임식 날이고.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저희는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 녹취는 그러니까 특정 녹취가 있고 없고는 지금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취가 어느 정도로 입수가 될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가 주변에 자신의 어떤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알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녹음을 생활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취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는 알기 어렵고요. 다만 입수되는 녹취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분석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난 뒤에는 이제 공개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로 입수하고 있는 녹취는 상당량인데 그 안에 그 보도 가치가 있는 또는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꼭 아셔야 될 내용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한 것들 중에도 상당수 추가 공개할 녹취들이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원내대표님 기자회견문에 담겨 있는 이 내용들 중에 뭐 명태균 씨가 장님 무사라 했다는 것, 이것도 발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빠라고 칭한다는 거는 명태균 씨가 부인했지만 조금 전에 들으신 바와 같고요. 그리고 뭐 광역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 또 다른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명태균 씨의 그 당시 발언들이 담겨 있는 점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